얼마 전까지 저는 굳이 학군지로 이사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학군지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자수성가형 부자의 길을 가고 있고 애들도 어차피 될 아이라면 어디서 자라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가장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농사라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해서 경제관념이 뛰어난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해서 제 맘처럼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이 또한 자식을 제 맘대로 키우고 싶은 제 욕심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내 아이들이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왜 부자들이 학군지에 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주변에 부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책과 영상으로 만난 부자들의 공통점 말이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3개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긍정이 대책 없는 긍정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만류할 때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실패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자들은 일단 도전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수용적입니다. 뭐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해봅니다. 내가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거나 바꾸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강의료가 몇백만 원이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를 통해서 몇 천, 몇 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죠. 저 강의에 몇십, 몇백을 주는 게 맞나?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지? 이런 걸 먼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을 아꼈다고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자들은 1년에 몇백 권 사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책에 있는 내용과 배울 점에 집중하기보단 책발이, 감성팔이, 돈벌레 등으로 비하하면서 저자를 깎아내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도전해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Just Do It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정주영 회장의 해보기나 해봤어? 정신이 대표적인 겁니다. 일단 무슨 일이라도 벌어져야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인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 도전조차 하지 않으니까 도전하는 게 두렵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그럼 이런 성격과 성향이 타고나는 걸까요?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과 성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기질, 환경, 경험의 3대 요소입니다. 먼저 기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예체능 쪽은 타고난 재능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박진영 님도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엄청난 노력으로 스타가 된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타고난 기질이 있다면 목표점에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사실 기질이라는 게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 그리고 후대까지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성격과 성향을 완전히 바꾼다면 이것이 DNA적으로 내 후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질을 바꿀 수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격과 성향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2개나 더 있기 때문이죠. 2번째 요소는 환경입니다. 2번째 요소인 환경이 제가 학군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인데요. 성격과 성향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군지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환경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학군지는 일단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비싸고 고소득층들이 많이 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돈에 눈을 뜨기 전에는 저는 부자들이 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길을 가다가 보는 그 수많은 빌딩과 건물들이 전부 금수저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정말 많지만 모두가 금수저는 아니구나.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정말 많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학군지에는 특히 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의사, 변호사로 대표되는 전문직부터 사업이나 재테크로 부자가 된 사람들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부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죠. 이들이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해서 이들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카르텔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자와 빈자가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성격과 성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현재에 대해 사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상급지로 이동하신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대화 주제 자체가 다르다라고 해요. 같은 유튜브를 이야기하더라도 부자들은 신사임당이나 주원규님 채널, 김 작가님 채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먹방, 게임 채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빈도와 확률이 높죠. 이건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또한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본소득을 늘릴까 고민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근로소득을 늘릴까 그걸 고민합니다. 이처럼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환경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걸 부모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기질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자식들의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학군지로 이동을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군지로 이동한다는 건 단순히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환경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나의 모습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내 자식의 친구들을 바꿔주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부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학군지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요소는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에 익숙한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나 또한 도전과 성취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실패와 무기력의 경험이 나에게 쌓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군 자체를 단순히 공부하고만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학군지에 가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럼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엄청난 노력과 몰입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군지에 사는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학군지가 아닌 곳에 사는 학생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확률상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과거에 내가 노력하고 몰입했던 기억이 있던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무엇인가에 미쳐보지 않고 제대로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통한 작은 성공과 성취도 느끼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도전 자체를 꺼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보며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이게 평범한 사람 옆에는 평범한 사람만 있고 부자 옆에는 부자들이 많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작은 성취와 성공을 맛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쌓인 경험들이 성격과 성향이 되고, 이 경험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몰입할 때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 일반화하는 것들 수 있지만 학군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도, 학군지가 아니라고 해서 부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 또한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자랐고 지금도 학군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우리 가족의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자의 DNA를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저는 학군지와 아닌 곳에 편을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학군지에 대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뿐이니까 너무 자극적인 댓글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